왜 싸웠어? 얘가 나보고 못생겼다 그래서 싸웠어. 근데 이걸 포장을 해야 돼. 어떻게 포장할까? 얘가 나한테 못생겼다고 했지만 나는 참았어. 근데 나의 절친이 얘랑 싸운 거야. 그래서 난 말렸어. 이해되십니까? 이게 포장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소개서에는요,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포장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많아.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 포장하면 안 되죠. 학업 성적이 안 좋은데 자꾸 성공했대. 절대 안 되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3학년 학생들 좀 아쉽죠? 좀 미리 알았다면 실패담을 한번 써볼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제 강연을 들은 모든 학생들은 미안해요. 제 강연을 들은 학생들 중에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은 실패담을 쓸 겁니다. 내년에. 못 들은 학생들은 어떻게 돼? 같은 등급인데도 성공담을 쓰겠죠. 여기서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단점 인정해라. 같은 맥락이죠. 그 다음에 대답은 간결하고 자신감 있게 해라. 중요한 건 자신감이 오만이나 자만으로 표현되면 안 됩니다. 특히 전공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요. 면접관들은 대부분 교수님이세요. 모두 교수님은 아니고요. 입학사정관이라는 사람이 있고 교수님이 추가로 들어오는 학교도 있고요. 교수님만 3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면접관만 3분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교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전공 지식을 알고 들어오세요. 근데 자기가 말하는 게 맞대. 감히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대학 교수 말이 틀렸대. 그거를 강력하게 어필해요. 기분 나빠서라도 면접 점수 안 줍니다. 그런데 정말 교수가 틀릴 수 있어요. 교수도 잠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수가 아니야, 너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 그래도 제가 맞습니다 할 거예요?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끝내야 돼요. 우기지 마시고요. 이건 자신감이 아니에요. 이건 자만이죠. 이건 오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면접관 입장에서 여러분들 갑대 갑의 관계가 아니라 그랬죠. 을의 입장에서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 유도해라.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서울대학교 합격자 면접을 준비를 해줬는데 그 학생한테 준비시킨 거예요. 이 친구는요, 교내 독서 활동이요, 학교 생활 기록부 6페이지야. 저쪽에 있는 디모 남자 고등학교 있죠, 충주에. 학교 실명 얘기하면 안 되니까 디모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학교 자기소개, 학교 생활 기록부 보면요, 한 7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좀 많은 학생 9페이지. 저도 이제 중상고 3학년 학생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13페이지더라고요. 선생님한테 혼났어. 이것밖에 안 되냐고. 충원고등학교 갔었어요. 아이고. 못 들었죠? 자, C학교에 갔었어요. C학교 학교 생활 기록부가요, 29페이지짜리 학생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제일 적은 학생이 몇 명입니까? 물어봤더니 16페이지 정도 된대요. 왜 그럴까? C모 학교는요, 공부 안 하잖아. 계속 체험학습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활동이 쫙쫙쫙 늘어나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들 좀 적잖아요.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이 적음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이 적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질문을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다시 서울대학교 간 그 친구는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독서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 무슨 책을 이렇게 많이 읽었어요? 이거 정말 다 읽은 겁니까? 네, 저는요, 책을 읽고 그 책 겉페이지를 복사해서 벽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 방을 다 채웠습니다. 다 채웠다고? 네, 사면과 천장까지 다 채웠습니다. 면접관이 뭐라고 물어볼까? 뭐가 궁금할까, 면접관이? 다 채우려면 몇 권 정도 읽어야 돼? 이게 궁금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해요. 제가 다 채우고 쉬어봤더니 몇 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 채우고 세는 과정에서 저희 집 가족 사진이 제 방에 하나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여기서 대답이 끝내요. 면접관이 뭐라고 물어봐? 그러면 무슨 사진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겠죠. 저는 저에게 감명을 주고 제 삶에 변화를 준 작가 3명의 사진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 뭐야? 누구니? 그 작가가 누구니? 네, 그 작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랑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저에게 가장 큰 감명을 줬습니다. 어떤 감명인데?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궁금하잖아. 그런 학생 본 적 있어요? 자기 방을 다 사면을 책 표지로 채운 학생? 없죠.
못 받죠. 면접관이 마지막으로 그 질문이에요. 그거 사실이야? 확인시켜 줄 수 있니? 네, 제가 집에 들어가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면접관이 그렇게 하라 그럴까? 아니죠. 떠보는 거예요. 떠보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요, 요번에 자기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수업하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자기소개서에 썼어요. 그래서 동영상 촬영도 했었다 이렇게 썼어요. 면접관이 뭐라고 물어볼까? 그거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네 잠시만요. 핸드폰을 밖에 두고 왔습니다. 가지고 올까요? 면접관이 가지고 와 그럴까요? 아니죠. 괜찮습니다. 그러죠. 떠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음 질문을 유도하는 방법 이해되세요? 만약에 그 학생이 그걸 보여줬어요. 핸드폰을 가져와서 보여줬다. 그러면 잘하네. 한번 여기서 해볼 수 있겠어? 어떨까요? 면접관의 입장에서 이 학생은 이미지가 확 바뀌겠죠. 이해되십니까? 호응이 별로 없어. 이해되십니까? 네. 자, 면접 전에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원 학교와 지원 학과를 분석해라.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 대학의 역사는 무엇이고, 이 대학 총장님은 누구시고, 이런 것들까지 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학과에서는 다른 학교의 같은 학과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안동대 간호학과 지원한 학생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안동대 간호학과만의 특징이 뭐죠? 안동대 간호학과만의 특징. 올해 신설. 장점은 아니죠. 또 다른 학과 아까 대답했던 학생도 있었죠? 뒤에 남학생? 뒤에 남학생 면접 본 적 있니? 없어요. 또 면접 본 적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내일 모레 면접 보러 가는 학생이 있어요. 내일 면접 보러 가는 학생도 없고. 내일 면접 보는 데가 성문대가 내일 면접 보죠? 동신대학교 혹시 원서 쓴 학생 있나요? 어제 면접 봤죠? 없습니까?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건가? 좋습니다. 자, 지원 학과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학과 홈페이지에 정말 많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학과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그게 다 이 학과의 특징이냐? 아니에요. 그 중에 자기가 쓴 다른 학교하고의 차이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교통대학교 유아교육과는요. 교통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교내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교내 동아리 활동 중에 유아교육과 학생들만을 위한 소모임이 있어요. 혹시 교통대 유아교육과 쓴 학생 있나요? 어디 썼어 너네? 수시 아이들 원서 쓴 건 맞죠 선생님? 그렇네요. 자, 혹시 교통대 유아교육과 가는 학생 있으면 꼭 참고하세요. 그 유아교육과 소모임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냐면요. 찰흙으로 점토 만드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그림 그리기 치료하고요. 미술 치료하고요. 이런 것들 소모임으로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특징, 그 학과의 특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계속 간호학과 얘기를 하는데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그 학과 특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장학제도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소모임 찾아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교수진을 확인하세요. 가장 어필하기 좋은 게 교수진입니다. 저는 이 간호학과, 안동대학교 간호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어느 학교 간호학과 교수님들보다 뛰어난 스펙을 가진 교수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이런 논문을 발표하셨다고 들었고 그 논문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논문을 읽어봤니? 아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논문을 읽어보셔야겠죠.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하나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면접 보러 오는 교수님이 누굴까? 그 교수님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학교에서 가장 커리큘럼이 높은 교수님이 면접 보러 오십니다. 명예 교수님 빼고. 그러니까 그 교수님 파악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는 순간 사진으로 뵀는데 이러면서 아셨죠? 이거 제일 많이 써먹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의대예요, 의대. 의대생들은요, 다 0.8등급, 0.5등급 내신 성적, 0.8, 0.5등급 학생들이에요.
이걸 내신으로는 어떻게 커버가 안 돼. 면접으로 커버해야 돼요. 그래서 하는 일이 그겁니다. 대학교 교수들 막 서치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쓴 논문 싹 읽습니다. 그 중에 감명 깊은 구절 하나 밑줄 딱 쳐갖고 그거 얘기합니다. 또는 더 효과적인 방법은 그 교수님의 논문의 모순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류를 찾아내요. 예전에, 지금은 로스쿨 때문에 법대가 완전히 하락세인데요. 법대생들이 그거 많이 했어요. 어떤 교수님의 형법 교재를 보고 그 형법 교재에 학설에 의하면 이래저래 한다고 했는데 어떤 교수님은 판례일에 이래저래 했습니다. 저는 교수님한테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교수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자식. 공부 좀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가산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자기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기분석은요, 객관적인 문제를 필요해요. 정말 객관적인 문제. 여러분들 면접 보면요, 정말 속상한 말 많이 합니다. 좀 하위권 대학은 학생들을 잘 챙겨줘요. 긴장하지 말고, 긴장 풀고. 그리고 초반에 면접 보는 대학들은요, 요즘 면접 보는 대학은 다 학생들을 잘 챙겨줘요. 왜? 아직 배고파. 그런데 후반에 면접 보는 학생들은 배불러요. 그 학교들은 후반에 면접 보는 학생, 건국대학교 11월이죠. 교통대도 11월이고요. 그렇죠? 여기 보통 2, 3등급은 기본이죠. 이런 학교들은요, 배불러요. 왜? 탈락자가 더 많으니까. 충원 합격이 거의 없으니까 배부릅니다. 이 학교들은 이렇게 다독이지 않아요. 근데 왜 자기 분석이 필요하냐? 학생들을 쪼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노력을 했다는데 성적이 이거밖에 안 되네? 학생은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대학에서 왜 뽑아야 되지? 네? 왜 뽑아요? 우리 학생들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 그거예요. 저는 꼭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제 꿈을 위해서 저를 꼭 뽑아주세요. 아니, 내가 널 왜 뽑아야 되냐고. 네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학교가 너를 뽑아야 될 이유가 뭐야? 이걸 물어본다고요.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갑대 갑의 관계라면 대답할 이유 있죠. 수능 만점 학생. 저 수능 만점 받았어요. 안 뽑으시려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요. 작년 이과생 중에 유일하게 수능 만점 받은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서울대 의대에 떨어졌어요. 연대 의대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고대 의대 붙었어요. 왜 떨어졌을까? 서울대에서. 학업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데 면접을 개판으로 보고 완전 자기가 갑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나 만점자인데 이과생 중에 유일한 만점인데 떨어졌어. 얼마나 속상할까? 고대에서 받아줬어요. 얼마나 고마울까? 갑대갑이 바뀌었죠. 서울대 연대 보고 나서 갑대갑이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을이 돼버렸죠. 수능 만점인데. 여러분들이 갑의 위치가 아니에요. 지금 을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분석을 냉철하게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신 등급 4등급 이하 수시로 대학 가기 위해서는 면접밖에 없습니다. 내신 등급 2등급에서 4등급 학생 수능으로도 잘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수시 원서 쓴 학교는 거의 못 갑니다. 내신 등급 1등급 학생 아주 상위권 대학 갈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려대 20개 대학,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0개 대학은요, 내신 1등급, 1.5등급에서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어요. 사실 학교 평가라는 게 암암리에 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면접이 있는 학교에서 암암리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상고등학교 내신 1등급과 외고 내신 1등급은 다른 1등급이에요. 이해되세요? 학교 평가가 일반계 지방고등학교, 지방계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는요, 보통 B점 정도 받아요. 여러분들은 B점 정도 받겠죠. 과학고 외고 애들은 A 플러스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하나고, 한일고 이런 데, 그런 데도 A 플러스 받겠죠. 서울 시내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보통 A 마이너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등급이라도 1등급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 놓고 나중에 그래요. 면접을 못 봐서 떨어졌대. 아니야. 성적 안 좋아서 떨어진 거야. 물론 면접도 영향을 있지만. 이해되십니까? 예성님 또 얘기하면 되죠. Y 여고 하나 있죠? 여기 말고 충주여고 말고 여고 하나 또 있죠. 충주에. 그 학교 1등급이랑요. 중상고 1등급은요. 다른 1등급이에요. 그 학교 1등급은 여기 2등급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3년 내내 전교 1등이었어요. 근데 내신 환산했더니 1.9등급이야. 너무 슬프죠. 그래서 걔는 좋은 대학은 좀 수도권 대학은 포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아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세요. 내가 중상고에서 2등급이야, 내가 중상고에서 1등급이야, 내가 전교 1등을 몇 번 했는데 의미 없다고. 그래야 너희들은 충주에서 몇 등 정도 한 거야. 반대로 얘기해볼까? 너희들 중상고 온 이유가 뭐야? 하나고 안 가고 왜 중상고 왔어? 하나고 갈 실력이 안 됐잖아. 과학고 갈 실력이 안 됐잖아. 인정해야 돼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면접에서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면접에서요. 그런 질문 많아요. 특히 경찰행정학과, 법학과 이런 쪽. 혹시 있나요? 경찰행정학과 지나세요? 네, 질문할 것 같으니까 손 못 들겠죠. 경찰행정학과에서 그 질문 많이 합니다. 성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경찰이 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봅니다. 정말 가슴 아파. 그럴 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러죠. 제가 비록 성적은 안 좋지만 대학 가서 열심히 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가짐은 다 돼 있다고 얘기하죠. 이해되십니까?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정말 학교 다닐 때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4등급 받았습니다.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하겠어? 야, 너 대학 가서 놀면 어마어마하겠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호응이 없어. 이해되시나요? 자, 정말 중요한 내용 이제부터 이야기합니다. 스피치의 기술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초두 효과입니다. 초두 효과는요, 처음에 비추어진 모습이 아주 강하게 뇌리에 남는 효과를 초두 효과라고 해요. 우리 소개팅, 중상고등학교는 남녀 교제가 허락이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소개팅 해본 학생, 미팅 해본 학생 물어보도 대답 안 할 거죠. 그렇죠? 해봤을 법한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간호학과. 보통 이쁜 아이들이 소개팅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이쁜 아이들이 소개팅 많이 합니다. 그렇죠? 반응이 없어. 착각이에요. 이런 학생들이 많이 나와. 자, 소개팅 안 해봤죠? 안 해봤는데 했다고 상상하고 남자가 3명이 들어왔어요. 장동건 빼고, 자, 나하고 우리 이준환 선생님하고 원빈하고 셋이 들어왔어요. 자, 누구 찍을래? 원빈. 아무것도 안 보고 원빈, 그쵸? 근데 원빈이 키가 140이야. 그쵸? 자, 지금 뭐야? 일단 처음에 외관으로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쵸? 이게 초두 효과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면접 볼 때 여학생들이 유리하다 그래서 왜요? 남자 면접관이 많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좀 이쁘게 하고 가야 돼. 그랬더니 화장하고 가요. 안 돼.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파마하고 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학교는요, 교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어떤 학교는 교복을 꼭 입어야 되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교복을 입지 말라 그랬더니 이 학생이 깔끔하게 보인다 그래서 어른들이 입는 정장을 입고 갔어요. 여자 정장을 딱 입고 세련되게 또각또각 걸어서 면접관이 딱 들어갑니다. 면접관의 입장에서 누구 찾아오셨어요? 학부모님이 오신 건지 학생이 오신 건지, 얘 대학생 같은데 왜 왔지? 이런 생각도 얘기합니다. 안 돼요. 학생답게 하고 가세요. 여학생들은요, 꼭 면접 보러 갈 때 머리 묶으세요. 아셨죠? 혹시 항공서비스학과, 스튜어디스학과 가는 학생들 있다면 거기에는 규정된 복장과 규정된 헤어스타일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학생들은 그런 게 없죠. 머리 꼭 묶으세요. 머리 묶으라 그랬더니 여기다가 이렇게 딱 똥머리하고 가고 그러지 말고 뒤로 하나로 묶는 거. 머리 따고 가지 말고. 완전 촌스럽잖아요. 머리 따고 가면. 혹시 그런 학생 없죠? 자, 머리 꼭 하나로 묶고 가셔야 되고요. 옷을 입으실 때도 너무 세련된 옷 입지 마세요. 교복이 아니라면 사복을 입으신다면 너무 세련된 옷 입지 마시고요. 면바지에 면티에 가디건. 제일 깔끔해 보입니다. 아셨죠? 정장 입지 마세요. 오바예요. 우리 남학생 한번 일어내 볼게요. 홀씬해 보이는. 자, 잠깐만. 앞으로. 자, 뒤로 돌아보시겠어요? 몇 학년? 3학년. 어디 왔었어요? 중국 때.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자, 지금 이 학생 차려.
차렷. 오케이, 차렷. 자, 지금 이 학생을 잘 보세요. 앞에 보세요. 네. 자, 이 학생 지금 헤어스타일 괜찮아요? 헤어스타일 별로입니까? 안경은 어때요? 안경도 굉장히 미안해지는데. 옷차림은 어때요? 교복을 입고 있는데 옷차림은 어때요? 자, 면접관들이요. 요즘 면접관들이 남학생들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는 부위가 다리예요. 얼마나 통을 줄였나? 되셨습니까? 다리가 두꺼워서 그래요. 지금 요 정도면 사실 보기 괜찮아요. 선생님이 보기 괜찮아서 부른 건데 위에도 괜찮죠? 근데 남학생들 가면 되게 더울 거예요. 그럼 가디건이나 조끼를 벗어요. 그러면 점수도 같이 떨어집니다. 아셨죠? 그리고 미안. 옷을 지금 이 옷 와이셔츠 있죠? 이 와이셔츠가 밖으로 꺼내도록 교복을 입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라 할지라도 안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가장 큰 단점 하나가 발견됐어요. 허리띠를 안 했어요. 허리띠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소소한 거죠. 이게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초대효과에서 나타난다고. 면접관은요, 학생이 들어오자마자 스캔합니다. 쫙. 그리고 점수 매겨요. 외모 점수 매겨요. 외모 점수가 이쁘다, 못생겼다, 잘생겼다가 아니라 옷차림. 되십니까? 선생님이 한 가지 조언을 해주자면 헤어스타일은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은 좀 바꾸는 게 좋고, 안경은 가급적이면 무태 안경이나 금태 안경으로. 뿔테는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친구는 합격할 거야. 정말 합격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져줬잖아. 모 대통령 후보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내 눈을 바라봐. 그죠? 합격할 거야. 자, 이게 초두 효과예요. 처음에 딱 그 인상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을 평가하는 게 초두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주의 감소 현상입니다. 초두 효과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 뒤에 말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해됩니까? 자, 우리 남학생들 공감할 거예요. 소개팅을 나갔는데 김태희가 들어왔어. 그러면 김태희가 무슨 말을 하든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와. 그쵸? 그러고서 소개팅 끝나고 친구한테 전화 왔어. 야, 어땠어? 몰라. 이뻐. 그냥 이뻐. 그쵸? 김태희가 욕을 했든 뭐 물을 끼얹어도 못 느껴요. 이게 주의 감소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강한 인상 주면은요, 뒤에 나오는 더 좋은 내용을 어필하셔도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중요성 절감 현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요성 절감 현상은요, 앞의 정보에 비해 덜 중요하다고 인식된다. 뭐야? 마찬가지예요. 김태희가 들어왔어. 이쁘면 됐지. 성격이 뭐가 중요해? 그렇지? 아니냐? 그렇잖아. 다 여학생들이 있어서 대답 못하죠. 자, 우리 여학생들 그쵸? 남자가 잘생기고 키 크고 돈 많고 자상해. 됐죠? 남학생들은 어때? 이쁘면 되지? 여학생들은 조건이 많다니까? 복잡해, 여자들은. 뭐가 많이 붙어. 이걸 수학적으로 확률 계산 해봤나요, 혹시? 수학 선생님 안 계시나? 그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정말 여학생이 잘생기고 착하고 성격 좋고 매너 좋고 재력 있고 따뜻한 남자를 만날 확률. 로또 10번 당첨되면 됩니다. 그쵸? 그 정도 확률이면 충분히 만날 수 있어요. 이게 교집합과 교집합과 교집합. 계속 교집합 하다 보면은 없어요. 그쵸?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나 빼고 없어요. 자, 정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지금 이 빈발 효과라는 건요, 반복함으로 인해서 계속 각인되는 현상이에요. 남학생들 나중에 여자친구, 대학생이 돼서 여자를 만날 때 꼭 한번 써먹어보세요. 여자친구랑 지하철 타고 수도권 대학을 간다면 지하철 타고 가면서 여자친구가 옆에서 자고 있잖아. 옆에다 귀에다 대고 속삭이세요. 넌 내 거, 넌 내 거, 넌 내 거, 내 거. 최면 효과예요. 귀에다 대고 속삭이세요. 그러면 이 여자도 무의식 중에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럼 나중에 각인된다니까. 혹시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으면요, 쉬는 시간에 잘 때 옆에 가서 속삭여. 넌 내 거, 넌 내 거.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걸리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걸리지는 말아야 돼요. 이 빈발 효과가 또 언제 일어나죠? 여러분들 지금 이 빈발 효과를 너무 많이 겪었어요.
자, 나는 대학에 가기 싫다. 이 자리에 없겠죠. 왜 없을까? 왜 다들 대학에 가고 싶을까? 너무 많이 들었어. 대학의 로망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 대학 못 가면 나고자라는 얘기. 이거 빈발 효과예요. 아니야. 대학 못 가도 나고자 아니에요. 조금 불편할 뿐이야. 조금 떨어질 뿐이야.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뿐이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주영 회장은 초등학교만 나왔는데 대기업 회장이었고요.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경영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말고 한 사람만 더 대봐. 있어? 없잖아. 우리가 손에 꼽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선생님이 작년 강연 때 이 얘기 했었죠. 서울대학교 95%가 학부모가 대졸이었다. 기억나시나요?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혹시 1년 전에 내가 여기 왔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학생들 있나요? 그랬네요. 그 빈발 효과, 내가 자주 보이면 잘 인식하겠죠. 그렇죠? 빈발 효과는 그거예요. 반복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이 학교의 인재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얘기해줘요. 내가 이 학교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얘기해줍니다. 이게 빈발 효과예요. 그런데 이 빈발 효과는 과연 몇 번이나 반복을 해야 될까? 3회 법칙입니다. 3번. 그리고 이 3번은 3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 잘 아는 말이죠? 무슨 뜻이죠? 몰라 혹시? 아시죠? 누가 말했어요? 뭐라 그러신 거죠? 이게 어려운 영어는 아닌 것 같은데.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 그쵸? 3가지로 나눠서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이 아니에요. 이 3이라는 건 심리학적으로요,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고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숫자예요. 3의 법칙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선생님이 강연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이 지하철을 움직이려고 해요. 지하철에 사람이 끼어있어요. 한 사람이 지하철을 움직이려고 해요.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옆에서 돕기 시작해요. 그래도 사람들은 쳐다만 봅니다. 3명이 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돕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한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아무도 관심 안 갖고 지나갑니다. 옆에서 한 사람이 또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또 관심 안 갖고 지나가요. 3명이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뭔데? 뭐가 있는데? 이게 3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면접에서 이 3의 법칙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 때 3번 대답하시면 돼요. 또 이 3의 법칙이요. 어디에 쓰이냐면 종교에 쓰여요. 교회 다니시는 성당, 이단교회 다니시는 광신도 뭐 이런 데 있죠. 다 내려놓는 뭐 이런 구원파 있나 혹시? 그런 데서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3번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번 얘기해요. 어떻게 하죠? 첫 번째 시작할 때 뭐죠?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첫 번째 얘기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시면서 한 번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신경으로 끝나나요? 그거 하면서 또 한 번 믿는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스스로 3번 얘기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는 거야. 이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종교 심리학에 가면요, 이런 내용을 배워요.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을 나한테 현혹시키게 만들어 볼게요. 내가 연봉이 한 1억 5천 정도 돼요. 그리고 나 아직 미혼이야. 집에 혹시 시집 못 간 노처녀 이모가 있다면 알죠? 있어? 다행이다. 자, 지금 선생님이 한 가지 조건을 제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얘기해 줄게요. 만약에 나한테 여자를 좀 익혀주면 내 연봉을 줄게. 세 번째, 그 여자랑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매년 연봉의 50%를 줄게. 자, 나한테 여자 소개시켜줄 사람 없어? 그 정도로 안 돼? 그 정도면 되지 않나? 없습니까? 선생님이 3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조건은 뭡니까? 첫 번째 거? 마지막 거? 두 번째 거? 내 연봉을 준다? 이거? 결혼하면 매년 연봉의 반을 준다. 어느 거? 3번. 왜 이걸 내가 3번째에 배치했을까? 제일 센 거를 3번째에 얘기해야 돼요. 3의 법칙이 더 중요한 거. 첫 번째는요, 약하게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세게. 세 번째는 임팩트를 확 줘야 돼요. 왜 그래야 된다고?
앞에서 얘기했는데 왜 그래야 된다 그랬죠? 다시 보여줄까요? 중요성 절감해서 이해됩니까? 처음에 너무 강한 걸 얘기해주면 여러분들 지금 그거잖아. 처음에 너무 강한 얼굴이 들어오니까 소개시켜줄 염두가 안 나잖아. 그쵸? 너무 동요했는데? 자, 그래서 마지막 쉽고 단순한 언어를 써야 됩니다. 전공에 관련된 질문을 하니까 정말 전공스럽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안 된다니까? 교수한테 까여요. 전문 용어를 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좋아요. 식품영양학과 원서 쓴 학생 있나요?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간호학과요. 자,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가 있어요. 알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매슬로우 SNS가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네. 생각을 안 해봤대요. 면접 볼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오케이. 자, SNS가 인간의 욕구가 아니라 SNS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어요. 학생들이 대답을 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핸드폰을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잠을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바이오리듬이 깨집니다. 핸드폰을 보느냐고 시력이 안 좋아집니다. 하루 종일 그거에 신경 쓰느냐고 다른 곳에 신경을 못 씁니다. 기타 등등. 어떤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에 의하면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 두 번째, 세 번째가 실현돼야 마지막인 자아 형성의 욕구가 생기는데 네 번째인 존경의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보다 앞서 생기다 보니 SNS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 사진을 스크랩해서 올리고 남의 걸 부러워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아보다 존경심이 더 커지더라. 이해됩니까? 뭐래? 대학 교수들은 다 알아들어.